안녕하세요. 보험 놈놈놈의 이 팀장 성총무 윤보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저는 고향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 때도 못 가고 집콕했습니다. 대구도 2.5단계인가요? 아니 아직 2단계다. 2단계. 2단계라고. 네. 이 팀장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주말 내내 상담하고 설계하고 상담하고 설계하고 역시. 평일이랑 틀린 게 없어요. 일 잘하시는 분은 틀리시네. 우리 성청구님은 저는 바다에서 서핑했습니다. 눈 오는데? 눈 많이 오더라고요. 바다에 동동 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더라고.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도 뭐 지난주처럼 그냥 상담 사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특별히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윤보험님이 먼저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 다들 일단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사무실에서 좀 큰 소리를 질렀죠. 깜짝 놀랐어요. 버리장머리 없어가지고. 난 얘가 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한테 상담을 주셨는데 3인 가족이셨어요. 보험료는 거의 100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거의 한 44만 3천 원 정도로 줄여드렸습니다. 디테일하다. 네. 이것도 보장을 빵빵하게 해서. 근데 이 옆에 있는 설계사가 꼬독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한 달치 뭐 대납을 해주겠다고 자기한테 계약을 하라고. 아직까지 그런 사람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웃긴 게 이 아줌마가 또 그 설계사한테 또 넘어갔네. 한 달 보험료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근데 더 웃긴 건 얘한테 딜을 치네. 한 달치 보험료 보험료를 내달라고. 내달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건 안 받아도 뭐 그게 상관없어요. 역시. 근데 그렇게 대납이나 선물을 요구해서 계약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유지를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2달치 내주는 사람한테 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상남자로서 네. 한번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설계를 하고 심사를 승인 맡은 거 그대로 그 설계사가 들고 가서 또 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완전 양아치 설계사 아닙니까? 이 정도. 도둑놈이네, 도둑놈. 힘들었나 보네. 설계할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요런 일이 또 있었어요. 오늘 윤보험님이 그럼 이렇게 약간 좀 양아치 설계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 팀장님 있으세요? 뭐 피해야 될 설계사 유형이라든가 일단은 설계사들 피해야 될 유형 중에 저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인 설계사예요. 아는 사람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섭죠. 네. 이게 지인 설계사라고 해서 나만의 보험을 맞게 설계를 해갖고 와서 이 사람의 필요한 보험을 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다 짜여져 있는 보험을 가지고 와서 사인받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사는 매니저가 다 해주고. 네. 저희한테 설계 오시는 분들 중에 80% 이상이 다 지인 설계사한테 설계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느니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뭐 일부러 이상하게 짜갖고 왔겠어요? 뭐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인 설계사 제일 조심해라. 그것도 얼마 안 된 지인 설계사 가장 조심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새예요. 철새. 철새. 네. 왔다 갔다. 와리가리. 제일 위험합니다. 네. 보험 가입을 오래 유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유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조금 있었는데 나를 가입시킨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럼 이직을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무슨 계약? 고하계약. 네, 고하계약이라고 하죠. 왜냐면 내 설계사가 없어졌으니까. 내 설계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또 그 설계사한테 다시 연락이 와요. 내가 보험회사를 이렇게 해서 이직했으니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로 다시 와라. 이 회사 상품이 더 좋다. 전형적인 유형이죠. 네. 아니면 너의 계약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을 또 그 사람한테 하게 되면 여태까지 낸 보험료는 다 날아가는 돈이 되는 거고. 피 같은 돈 다 날려. 또 다시 이쪽으로 가입을 하면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있다가 저쪽에 수당 많이 준다고 하면 또 저쪽 회사로 또 가요. 그럼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런 철새 보험 설계사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일 조심해야 돼. 철새 보험 설계사. 가입을 한 보험을 책임져 줄 수가 없거든. 왜냐면 이제 나는 이쪽 회사가 아니니까 그쪽 회사의 보험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대납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수당을 쫓아서 회사를 이동하는 철새 설계사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한테 가서 그냥 계약만 받아오는 설계사들도 그렇고 약간 이게 보험 영업 시스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설계사들도 문제지만 그 위에 있는 뭐 매니저나 지점장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험 영업하는 설계사들 보면 뭐 시책이다 3W다 해서 SNS에 굉장히 열심히 나도 하는 거. 3W 30주 했어. 30주. 역시. 그럼 잘하시는
분이라고 3W30주면. 그러니까 주말에 네. 계속 일을 하시죠. 그렇게 SNS에다가 맨날 해외여행 가고 시계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이런 자랑질을 하는 설계사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뻑 계약으로 죽어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지금은 9시 30분 나는 지금 부산으로 가는 열차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진짜 많이 산다. 봤어요. 나 진짜 열심히 산다 막 이렇게 네. 어필을 굉장히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내가 물면 계약을 해야 돼. 진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들이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계약 되니까. 하나로 네. 수당을 확 받아 먹으려고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리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많이 봤어요? 특히 지방 쪽에 계신 분들 서울 설계사가 더 잘한다 그래갖고 서울 설계사가 뭐 몇 시에 내려오기로 했다 이러면 상품이 이상해도 내려오게 한 게 미안해서 가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쵸. 네, 그런 거 조심해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뭐냐면 멍청한 설계사. 아, 네. 고지를 안 해도 될 걸 고지해서 뭐 부담보나 할증 아니면 또 거절까지 내버려. 그럼 거절했으면 말아야 되는데 이 회사 저 회사 다 찔러봐가지고 회사의 기록을 다 남겨놓는 거지. 그리고 또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무해지 상품을 30년 납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길게. 이런 무식한 설계사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네. 고지 의무 같은 것도 많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갖고 그냥 옛날에 그 생각을 가지고 고지 의무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공부를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네. 제일 무서운 거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쵸. 네. 무식하고 용감한 설계사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고지 안 해도 3년 있으면은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다 계약자들만. 네. 계약자들만 손해니까 그런 거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보험 계약은 설계사라면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장기간의 상품이고 그리고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또 보험이라는 게 또 1,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는 회사 차원에서 계약을 관리를 해주니까 그쵸. 개개인이 그만두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해준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와서 싸워주고 받아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은 내가 그만두고 이쪽으로 이관하고 이 사람이 가갖고 전화해서 또 바꾸라고 하고 또 그만두면 또 이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괜히 보험 설계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스템, 보험 설계 시스템이 보험 설계사를 피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이 보험은 설계사를 잘 만나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사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 보험 놈놈놈한테 문의를 하시면 바로 해결된다. 박수. 설계사들이 진입 장벽이 낮아요. 설계사 시험 하나만 딱 통과하면 되니까 뭐 고졸, 대졸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그 시험 하나만 딱 통과를 하면 이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험사에 처음에 들어가 보면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처음에 시험 봐서 딱 들어가면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물 건너가고 얼른 가서 네 지인들 가서 계약 받아와라. 지인들 증권 받아왔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고 보험 설계사들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이제 시험을 다 치고 이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입사를 하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일단 지인들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받아와라. 그리고 계약을 받는 와중에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요런 병력이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뭐 조금 아프면은 뭐 상관없다. 1, 2년 뒤에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일단 계약으로 선적으로 땡겨와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요거는 뭐 보험회사가 아니고 수당에 미쳐있는 집단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초특급님 보고 서울로 바로 상경한 케이스죠. 대구 촌놈이 서울 상경했죠. 요즘 보면 뭐 TV 홈쇼핑이나 보험 방송 그리고 뭐 각종 SNS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이런데 현혹돼서 그렇게 혹하시지 마시고 저희 보험 놈놈놈한테 문의 주시면 바로 해결되니까 저희 놈놈놈한테 맡기시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 주제로 또 찾아뵐 거고 그 다음에 보험 상담을 좀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카카오톡 오른쪽 위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보험 놈놈놈이라고 치시고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